겉모습과 진실의 간극, 그것은 우리 삶에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끔찍한 비극의 씨앗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즉 값비싼 시계,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혹은 화려한 액세서리가 곧 그 사람의 가치라고 맹신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가끔 세상은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얄팍한 기준을 보기 좋게 부셔버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을 던져주곤 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항공사, 특히 코리안 에스키스 공레의 1등석 라운지에서 시작된다. ESMX년 늦가을의 어느 흐릿한 오후, 인천국제공항. 모든 것이 세련되고 정제된 그 공간 속으로 한 이질적인 존재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윤철수. 그는 칠순을 갓 넘긴 노인이었으며 그의 등장은 1등석 라운지의 조용하고 웅장한 분위기 전체에 미세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일으켰다. 윤철수 옹근 그날 입었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옷차림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낡고 바래어 무릎 부분이 희끗해진 카키색 면 바지, 수없이 세탁되어 색이 한 톤 다운된 남색 니트 스웨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인자한 얼굴을 깊숙이 가린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진 베이지색 면 야구 모자는 그를 둘러싼 주변의 번지르르한 광택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의 손에는 명품이라고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세월과 노동의 흔적이 깊이 박힌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마치 그 가방이 수십 년간 고집스럽게 붙잡아온 그의 삶과 철학을 대변하는 듯했다. 라운지의 입구,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된 체크인 시스템 앞에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유려한 곡선으로 디자인된 테이블에 앉아있던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는 것을 그는 굳이 고개를 들지 않아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곧 윤철수 옹에게 라운지 이용권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온 젊은 직원 김소연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는 유니폼을 입은 김소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윤옹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서류 가방,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제시된 퍼스트 클래스 라는 글자가 새겨진 티켓 사이를 여러 번 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분명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이 이 시간에 이 라운지에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은 윤철수 옹객에는 천금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실수로 이 고급 공간에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굳이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요하게 자신의 티켓이 확인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김소연은 미세한 헛기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고 극도로 예의를 갖춘 어조로 조용히 좌석을 안내했다. 윤철수 옹근 구석진 곳에 자리 잡은 편안한 소파에 몸을 기댔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일반적인 평화로움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시선과 판단이 응축되어 무거운 공기로 변한 듯한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주변의 승객들은 대개 40아 50대의 성공한 사업가들이거나 화려하게 꾸민 셀러브리티들로 보였다. 그들은 서류를 들여다보거나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비즈니스 통화를 했고 혹은 값비싼 샴페인을 마시며 여유를 과시했다.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입고 있는 캐시미어 코트의 질감, 손목 위에 눈부신 시계의 광택, 모두가 은연중에 자신들의 클래스를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윤철수 옹근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오류파인이었고 그들만의 배타적인 영역에 침입한 타튼 여애였다. 김소연이 안내를 마치고 멀어지자 그들은 노골적이지는 않으나 멈추지 않는 속삭임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얕은 웃음을 흘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비서에게 라운지 이용 규정을 다시 확인해 보라고 중얼거렸다. 윤철수 옹근 이 모든 소음을 애써 외면하며 가방에서 낡은 검은 뿔테 안경을 꺼내 코끝에 걸쳤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류 가방 속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기술 관련 자료집을 펼쳐들었다.
그의 시선이 복잡한 도면과 송을씨 메모 위를 따라갈 때 그의 마음은 비로소 공항의 소음과 라운지의 편견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수십 년간 몰두해온 자신의 기술과 마주하고 있었다. 이 불필요한 여행, 이 불편한 1등석 티켓이 그에게 주어진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수년간 매달려 완성시킨 혁신적인 엔진 부품 라이선스 계약 때문이었다. 그는 이 기술이야말로 불필요한 거칠애나 과시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굳이 이곳에서 떠벌리고 싶지는 않았다. 본래 조용하고 겸손한 성품의 그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거나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창조와 그 결과가 세상에 미칠 긍정적인 가치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라운지 전체에 나지막하고 우아한 목소리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이제 곧 H&L 777편 1등석 고객님의 탑승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수 온근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모자를 다시 깊게 눌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운지를 떠나는 순간 그는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단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고급스러운 기내 공간에서 그의 평범한 겉모습과 비범한 진실 사이의 간극은 피할 수 없는 드라마를 만들어낼 운명이었다. 그는 묵묵히 탑승 게이트로 향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의심과 판단의 시선은 마치 끈적한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붙었다. 비록 그는 자신이 세상의 이목을 끄는 유명 인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를 무대의 중앙으로 밀어넣기 시작한 것이다. 탑승구 앞에서 마주할 첫 번째 승무원의 얼굴과 그가 앉게 될 그 호화로운 좌석에서 펼쳐질 이야기는 아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탑승 안내가 울려 퍼졌을 때 윤철수 온근 마치 무언가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에 다시 맞물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라운지의 어색한 공기를 등지고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으나 그에게는 이 여정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의무의 통과 의례와 같았다. 그는 이미 1등석 티켓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이 티켓이 그에게 선사한 것은 안락함이 아니라 타인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냉랭한 시선이었다. 탑승구에서 그가 처음 마주한 이는 1등석 전담 승무원 한다인이었다. 그녀는 코리안 스킷에 완벽하게 다려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용모와 달리 눈빛은 매섭고 냉철했다. 한다인은 윤옹에게 전문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그 미소는 마치 잘 훈련된 가면처럼 그의 외양을 일순간 스캔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윤옹기 티켓을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 당혹감과 의문이 뒤섞인 그 표정을 그녀는 곧바로 완벽하게 통제된 무표정 뒤에 감추었다. 그러나 그 통제된 표정이야말로 윤철수 옹에게는 불편함과 어색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되거나 혹은 잘못된 장소에 나타난 유령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다. 기내로 들어선 순간 1등석 객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세계였다. 넓고 호화로운 통로는 안락함과 배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발산했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 은은하게 빛나는 조명, 그리고 무거운 침묵. 이미 좌석에 앉아있는 승객들은 하나같이 성공과 부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어떤 이는 목에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마치 지구 반대편에 중요한 계약을 조율하는 듯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들만의 리그에 속해 있었고 윤철수 온근 그 리그의 주변부에 선 이방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정 좌석을 찾아 천천히 몸을 가라앉혔다. 의자에 앉아 늘 쓰던 낡은 면 모자를 벗어 조심스럽게 옆에 걸었다. 모자가 벗겨지자 그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희끗한 머리카락이 드러났다. 그 순간부터 주변의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향해 쏠리는 것을 그는 명확하게 느꼈다. 사람들은 노인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곁눈질하며 그를 관찰했다. 윤철수 옹근 이러한 시선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토록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것도 최고의 이유가 보장되어야 할 1등석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비판적 시선을 받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평소 즐겨 읽고 메모해온 기술 관련 자료집을 꺼내 들었다. 이 자료집은 그가 수십 년간 매달려 온 연구의 궤적이자 앞으로 코리안, 스카이스와 조율해야 할 핵심 계약 내용이 담긴 보물과도 같았다. 그는 비행 시간 동안 그동안 흩어져 있던 메모들을 정리하며 정신을 집중하고자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객실 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이내 한 다이가 그의 좌석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윤옹의 간단한 소지품 정리 및 안내를 돕겠다며 예의를 차렸지만 그의 곁에 선 순간 다시금 그의 복장과 좌석 번호를 번갈아 확인하는 미묘한 동작을 취했다. 그 몸짓 하나하나에서 숨길 수 없는 위화 감박과를 의구심달이 읽혀졌다. 그녀의 표정은 완벽히 중립적이었지만 그의 낡은 스웨터와 1등석 시트 사이의 간극에서 나오는 불편함을 감출 수는 없었다. 윤철수 온근 속으로 생각했다. 1등석에 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어야 하는 법이라도 있는가? 그는 자신의 기술과 지성 그리고 성과를 통해 이 좌석을 얻었지만 그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표피적인 요소만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었다. 그는 굳이 그녀의 의도를 파헤치거나 태도에 대해 항의하고 싶지 않았다.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짊어진 겉모습의 짐을 굳이 변명으로 덜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의 옆 좌석에는 이미 한 명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바로 재계에서 촉망받는 젊은 금융 전문가 배정우였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슈트와 번쩍이는 고가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윤옹의 존재를 잠시 관찰한 후 낮은 한숨과 함께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어딘가 깔보는 듯한 거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어르신, 여행이십니까? 아니면 중요한 비즈니스로 탑승하신 건가요? 윤철수 온근 담담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으로 볼 일이 좀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자 배정우는 금태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마치 예상 밖의 대답에 놀란 듯 의외네요 라고 툭 던졌다. 그 말에는 순수한 놀라움보다는 이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닌데 라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다. 윤옹은 그 말에 굳이 반응하지 않았다. 사소한 말 다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료집에 시선을 고정했고 고독하게 자신의 연구에 몰두하려는 그의 모습은 더욱더 주변의 관찰 대상이 되었다. 이윽고 기내식이 제공될 시간이 되었다. 윤철수 온근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에 부담이 없는 메뉴를 선호했다. 그래서 그는 지나가던 한 다이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죽이나 따뜻한 차 같은 메뉴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한 다이는 노골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저 어르신, 차 외에도 특별한 음료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고급 와인이나 샴페인 등도 가능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윤홍근 목덜미를 살짝 긁적이며 괜찮습니다. 저는 죽과 물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답했다. 한 다이는 마치 매우 곤란한 요청을 받은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객실의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다. 그저 죽을 요청했을 뿐인데 마치 자신이 이 특별한 공간의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듯한 기분이었다. 왜 1등석 승객이 반드시 고급 요리를 주문해야 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주변을 감싸는 이 차가운 공기는 그가 가진 수십억 원짜리 기술 특허의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오직 겉모습과 타인의 기대가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허상을
윤철수 옹기죽과 물을 요청했던 그 짧은 순간은 1등석 객실 전체에 묘한 긴장감을 드리웠다. 한 다혜 승무원은 당황스러움을 수습한 후 다시 완벽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로 그녀는 윤홍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동태를 은근히 살피는 횟수가 늘었다. 마치 그가 언제라도 이 고급 객실의 규범을 위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던 승객에게 시선이 닿았다. 그녀는 유명 드라마 작가인 서미란이었다. 서미란은 날카롭지만 예술가 특유의 우아함을 지닌 여인이었으며 그녀는 윤철수 옹기 읽고 있는 기술 자료집과 그의 낡은 복장을 번갈아 보며 흥미진진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새로운 드라마의 캐릭터를 발견한 것처럼 관찰하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서미라는 약간 시니컬한 어조로 먼저 말을 걸어왔다.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신데 1등석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이 라인에서 어르신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 공간에 속할 리 없다는 은밀한 조롱이 묻어 있었다. 윤홍근 잠시 망설이다가 그렇다고 매번 처음 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짧게 답하며 다시 자료집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서미란의 호기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흡족하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이런 분이 우아하게 앉아 계신 모습은 드라마 소재로 참 흥미롭죠. 마치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캐릭터처럼요. 성공했지만 겉으로는 화려함을 거부하는 캐릭터. 대중들은 이런 반전을 좋아하죠. 그녀의 말은 윤홍의 존재를 흥미거리, 즉 자신의 창작물을 위한 재료로 치부하고 있었다. 윤홍은 이 노골적인 분류와 정의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다. 그의 성격상 굳이 자신의 신분이나 성과를 과시하여 그들의 입을 막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명예나 자랑은 그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다. 이러한 짧은 대화와 주변의 속삭임을 통해 윤홍은 한 다의 승무원과 서미란 작가가 자신을 뭔가 석연치 않은 미심쩍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는 코리안 스케스와 핵심적인 엔진 부품 기술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었고 이 1등석 티켓 역시 그 계약에 따른 특별한 프로모션 혜택으로 제공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닌 기술의 가치를 굳이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그는 본래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을 선호했고 조용한 일상이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명예와 지위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윤홍은 그들과는 달랐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배정우가 다시 한번 대화에 끼어들었다. 배정우는 앞선 죽 요청 사건 이후로 윤홍을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다. 윤 어르신, 대체 어떤 이유로 여기에 탑승하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 관심이 가네요. 그의 말투에는 명백히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당신 수준의 사람이 이런 곳에 온 합당한 이유를 대보라고 다그치는 듯했다. 윤철수 옹은 여전히 침착하게 대답했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업무를 겸한 출장과 같은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대답이 배정우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배정우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냈다. 출장이라면 분명 관련 자료나 서류가 있을 텐데요. 그것들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1등석에 탑승할 만한 중요한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최소한 제대로 된 서류 가방이나 노트북 정도는 있어야 할 텐데 어르신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군요. 배정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김없는 오만함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윤홍의 낡은 가방과 단순한 자료집을 근거로 윤홍의 지위와 능력 자체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그 말에 윤홍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배정우가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의 오만함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윤옹근 묵묵히 침묵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잠시 후 한 다이가 다시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몇 번이고 윤홍의 티켓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하며 조심스럽고 애둘러 질문했다. 윤철수 고객님, 정말 이 1등석 티켓을 처음부터 직접 구매하신 것이 맞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궁금증을 넘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중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듯한 뉘앙스를 띠고 있었다. 윤철수 옹근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솔직하게 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한 다이는 시선을 아래로 살짝 떨구었고 윤옹근 그녀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심각하게 무언가를 감지했음을 직감했다. 이러한 미묘한 상황을 내내 주시하고 있던 서미란 작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다. 보세요. 역시 뭔가 있을 줄 알았어. 아마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한 걸 수도 있겠지.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흥미진진하게 여기며 즐기고 있었다. 윤철수 옹근 그들의 대화에 대응하지 않고 조용히 책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 1등석 객실은 창밖의 평화로운 하늘과는 달리 점점 더 불편하고 삭막한 심리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배정우의 표정은 점점 더 오만해졌고 섬이라는 재미있는 가십거리를 찾은 듯 가볍게 웃음을 흘렸다. 그때 한 다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면서 마치 내가 당신의 행동을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윤철수 옹근, 그저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답하며 이 불편한 순간을 넘기려 노력했다. 그가 견디고 있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평생의 노력과 성과를 오직 겉모습과 사회적 통념이라는 잣대로 폄하하고 무시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오만함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계약 조율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 모든 편견과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자신의 조용함과 인내가 이 오만함의 파도를 배정우의 노골적인 추궁과 윤철수옹의 묵묵한 침묵이 만들어낸 기내의 긴장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무겁게 객실 전체를 짓눌렀다. 윤홍은 자신이 침묵을 지킨 이유가 자만심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성과를 타인의 잣대에 맞추어 해명하고 싶지 않은 고독한 장인의 고집 때문임을 그들은 알 리 없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의 침묵은 곧 자신의 지위를 증명할 능력이 없다는 무언의 시인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 정적 속에서 한 다의 승무원이 다시금 윤철수 옹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 미묘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구심을 넘어 무언가 중대한 규정 위반의 가능성을 확인해야만 한다는 직업적 의무와 개인적 편견이 뒤섞인 강박에 시달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물었다. 윤철수 고객님,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쭙습니다만 정말 이 1등석 티켓을 처음부터 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하셨던 것이 확실하신지요? 혹시 다른 프로모션이나 특별 배정건은 아니셨는지 저희도 규정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내용은 1등석 고객으로서의 윤옹의 자격 자체를 재차 의심하는 것이었다. 윤철수 옹근 그 순간 이 모든 불편함을 끝내기 위해 진실을 토로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본래의 자리를 고수했다. 예, 사실입니다. 그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이 티켓을 얻은 과정이 일반적인 구매 방식과는 다를지언정 코리안 스키스와의 정당한 계약을 통해 획득한 정당한 권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을 들은 한 다이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그 시선에는 얕은 안도감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을 억지로 눌러 담아야 하는 답답함이 배어 있었다. 서미란 작가는 이 모든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며 메모를 하고 있었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역시 뭔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면 회사가 보상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한 것이겠지. 이런 반전이야말로 드라마의 필수 요소지. 그녀의 눈은 윤철수 옹글 인간이 아닌 때 캐릭터 칼로서만 분석하고 있었다. 윤홍은 그들의 모든 호기심과 판단을 뒤로하고 창밖에 끝없이 평화로운 구름이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비행기가 안정을 찾고 순항에 접어들었을 무렵 객실 내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다. 배정우는 계속해서 콧방귀를 뀌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정리했고 한 다이는 마치 윤온기 혹여라도 문제를 일으킬까 감시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윤철수 옹근 무릎 위에 낡은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다시금 중요한 기술 자료집을 펼쳤다. 이 자료집에는 그가 개발한 혁신적인 엔진 기술의 복잡한 도면과 곧 최종 조율을 앞둔 코리안 스키스와의 유지 보수 계약 메모가 가득했다. 이 모든 것은 실수로라도 잃어버리거나 손상되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산이었다. 바로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리를 이탈하여 화장실 쪽으로 향하려던 배정우가 윤철수 옹의 좌석 옆을 지나치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가벼운 움직임으로 그의 서류 가방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충격은 미세했으나 가방은 무릎 위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가방의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그 안에 담겨있던 서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넓은 1등석 바닥 위로 순식간에 흩뿌려졌다. 윤철수 온근 깜짝 놀라 허리를 숙여 서류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여러 장의 종이가 바닥에 넓게 펼쳐지며 그 안에 담긴 복잡한 도면과 함께 굵고 선명한 글자들이 모두의 시야에 노출되었다. 서류의 상단 중앙에는 누구라도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타이틀이 인쇄되어 있었다. 코리안 스키스 항공사 기술 특허 협의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윤철수 옹의 자필 서명과 함께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 순간 1등석 객실을 지배하던 모든 소음과 속삭임, 심지어 엔진 소리마저 멎은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의 눈빛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에, 그리고 그 서류의 소유자인 낡은 니트를 입은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서류를 먼저 발견한 한 다희 승무원과 서미란 작가는 경악에 찬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충격과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서 굳어져 버렸다. 한 다희의 입술 사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것은 저희 회사와 관련된 그 특허 문서가 아닌가요? 윤철수 옹근 황급히 서류들을 주워 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서미란 작가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협의서에 윤철수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 이 서류의 당사자가 맞으십니까? 이렇게 대단한 기술자셨던 건가요? 윤철수 옹근 난처함에 빠졌다. 그는 사실 코리안 스키스와 엔진 부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장본인이었으며 이번 비행은 바로 그 유지 보수 계약의 최종 조율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이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고 한 다이의 임에는 식은땀이 흐르는 듯했다. 서미란 작가는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다. 설마 정말이세요? 기사로 읽었는데 이 특허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이 기술 덕분에 항공사가 수백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가방을 치고 지나갔던 배정우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당혹감과 공포로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이 농담이거나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문서의 진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겉모습과 진실의 간극이 최악의 형태로 가장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위로 진실의 빛이 섬광처럼 객실을 강타했다. 코리안 스키스 항공사 기술 특허 협의서.
이 세 글자가 만들어낸 충격파는 배정우의 오만한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고 한다희의 직업적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그 순간 서미란 작가가 마침내 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는 사태의 본질, 즉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현실의 가치를 가장 먼저 포착했다. 서미라는 자신의 흥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윤철수 옹에게 다가섰다. 협의서에 윤철수 옹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엔진 부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이 정말 맞으신가요? 글쎄, 기사로만 접했지만 이 기술이 항공사의 운영 효율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서 수백억 원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조롱이나 호기심이 아닌 순수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윤옹을 복권 당첨자가 아닌 시대를 앞서가는 비범한 존재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다. 윤철수 옹은 그저 허리를 숙인 채 서류들을 주워 담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관심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생의 노력이 담긴 가치가 강제적으로 만천에 공개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이 회사와 엔진 부품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번에는 그 유지보수 계약 조율 때문에 이동 중이었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사실을 인정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의 담백한 시인에 주변의 인물들은 완전히 무너졌다. 가장 처참한 것은 배정우였다. 그는 한다희가 자신을 추궁했을 때처럼 굳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잘생기고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그의 금태, 안경 뒤의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가 느꼈을 감정은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것이었으리라. 그는 자신의 계층적 우월함과 물질적 기준으로 한 사람을 철저히 무시했는데 그 대상이 알고 보니 자신이 경멸했던 항공사가 수백억 원을 의존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창조자였던 것이다. 그의 말문은 완전히 막혔고 그는 어떠한 변명이나 분노의 말도 내뱉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다의 승무원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의 실수가 단순한 서비스 미숙을 넘어 고객의 인격과 지위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해졌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두 손을 모은 채 윤홍에게 황급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과는 직업적 위기감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죄책감이 뒤섞여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윤철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경솔했습니다. 충분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객님의 외모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토록 중요한 분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류 가방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저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다희의 사과는 길었고 그 절박함은 객실 전체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녀의 사과는 그녀의 직업적 생명이 걸린 절규처럼 들렸다. 윤철수 옹은 천천히 서류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복수의 감정은 없었다. 그는 단지 이 모든 소동과 시선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지친 현자의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한다희를 향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한 승무원님, 저는 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가방이 떨어진 것은 불운한 사고였고 저는 이를 사고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는 상황을 더 이상 확대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배정우의 오만함이나 한다희의 편견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비행기에 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 조용히 돌아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평화주의적인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배정우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굴욕으로 작용했다. 그가 한때 경멸했던 이 노인의 관용이 자신의 오만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다.
배정우는 마침내 굳은 입술을 떼고 격앙된 목소리를 토해냈다. 아니, 어르신.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야죠. 저희만 지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하는 기색보다는 자신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만든 상황과 그 진실을 감춘 윤철수 옹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비겁함이 묻어 있었다. 윤철수 옹은 그 격앙된 목소리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했다고 해서 제가 당신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든 적은 없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배정우 씨, 당신의 마음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정우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겉모습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철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배정우는 그 말에 더욱 격분했지만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윤홍을 노려보았지만 이내 얼굴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편한 현실을 회피하려는 나약한 시도였다. 객실의 다른 승객들은 이미 상황의 전말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 윤옹에게 던졌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거두고 이제는 존경과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윤철수 온근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류가 공개된 순간 그를 향한 사람들의 인식은 180도 달라진 것이다. 그는 이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씁쓸함을 느꼈다. 낡은 모자를 쓴 평범한 노인에서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대의 특허를 가진 비범한 인물로 추앙받는 이 현실. 인간의 판단이란 이토록 쉽고 덧없이 변하는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한 다이의 절박한 사죄와 윤철수 옹의 묵묵한 관용이 만들어낸 그 무거운 침묵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배정우의 절규였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 모든 수치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책임 자체를 윤홍에게 전가하려 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니, 어르신께서 대체 왜 처음부터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저희만 이상한 사람, 속물처럼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아십니까? 그의 논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겁했다. 그는 윤철수 옹기 자신의 지위를 미리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실수할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윤철수 옹은 그 격앙된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배정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배정우의 오만함에 대한 궁극적인 철학적 해답이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과시하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묵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들을 이상하게 만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낮잡아 본 것은 오직 배정우 씨, 당신 마음속의 편견과 그 기준이 만들어낸 문제였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계약서나 특허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며 다녔더라도 당신은 아마 또 다른 이유로 저를 비난하거나 시험했을 것입니다. 부디 이번 일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배정우를 논리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윤옹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 앞에서 더 이상 논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윤홍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더니 이 분위기가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라는 회피적인 말을 내뱉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꺾였으나 아직 진정한 반성 대신 자기 연민과 굴욕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 다의 승무원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기장에게 이 복잡하고 중대한 사태를 보고했다. 곧이어 코리안 스카이의 책임자이자 기장인 오징유가 객실 앞쪽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기장의 등장은 그 자체로 공적인 권위와 규율을 상징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객실 승객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윤철수 고객님, 이제서야 저희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이신지 알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비행에서 불편을 겪으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오징유 기장은 윤옹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이 공식적인 사과는 윤철수 옹의 지위가 회사 차원에서 완전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했다. 윤철수 옹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기장님.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상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결국은 서로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상황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 했으나 오징유 기장은 직업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미 기내에 널리 퍼졌고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오징유 기장은 잠시 멈췄다가 배정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배정우 고객님께서 윤철수 고객님의 가방을 떨어뜨린 일은 비록 사고였다고 주장하실지라도 고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로 간주됩니다. 다른 승객들로부터도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접수되었습니다. 항공 안전 규정에 따라 이 사안은 공식적인 보고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오징유 기장의 이 말은 배정우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힘조차 잃은 듯 보였다. 한 다의 승무원 역시 이 공식적인 사태의 확대에 두려움을 느끼며 배정우의 뒤를 돌아볼 뿐이었다. 윤철수 온근 이 상황이 이미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갔음을 깨달았고 묵묵히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아무리 괜찮다고 말해도 규율과 규정 그리고 다른 승객들의 불편함이라는 요소는 이미 이 사안을 중대한 사건으로 격상시켜버린 후였음을 직감했다. 착륙까지 남은 시간 동안 1등석 객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윤철수 온근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다. 어떤 승객들은 그를 신기하게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용기를 내어 다가와 그의 엔진 기술에 대해 자세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의 태도는 불과 1시간 전의 오만함이나 무시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윤옹은 이 모든 변화를 그저 씁쓸한 미소로 받아 넘길 뿐이었다. 한 다이 승무원은 이따금씩 윤옹에게 다가와 정말 죄송합니다 를 반복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윤철수 온근 그녀에게 이 반성이 앞으로 다른 고객들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격려했다. 서미란 작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듯 흥분하여 중얼거렸다. 이건 완전히 드라마의 절정이네요. 이제 화해와 결말만이 남았어. 잠시 후 배정우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윤철수 옹에게 다가왔다. 그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오직 초췌함과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 잘못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무례하게 굴 생각은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윤철수 옹은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를 깔보려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배정우 씨, 당신 개인의 잘못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서로가 타인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배정우를 완전히 용서하는 동시에 그에게 깊은 성찰의 숙제를 남기는 것이었다. 비행기가 착륙 태세에 들어섰을 때 윤철수 온근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짧은 비행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의 자료와 계약 내용이 뜻밖의 형태로 세상에 공개되었고 그의 직업과 지위가 모두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실이 밝혀지기 전과 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윤옹근 이 경험을 통해 인간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목격했다. 노골적인 무시와 그의 뒤이은 갑작스러운 추앙,
그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의 겉모습과 단편적인 정보에 얼마나 쉽게 좌우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오징유 기장이 사태의 공식적인 처리를 선언하고 물러선 후 1등석 객실의 공기는 완전히 재편되었다. 이전의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 대신 낯설고 조심스러운 침묵이 그 공간을 채웠다. 윤철수 옹을 향한 승객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이나 조롱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 호기심, 그리고 이전의 무례함에 대한 반성이 뒤섞여 있었다. 어떤 승객들은 낮은 목소리로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그를 대단한 인물로 추켜쓰는 듯한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 것이다. 윤철수 옹은 이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낡은 니트 스웨터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으며 그의 소지품은 여전히 그 낡은 가죽 가방이었다. 단지 바닥에 흩어졌던 몇 장의 서류. Korean Skis, 항공사 기술 특허, 협의서라는 제목이 찍힌 종이 조각들. 많이 그의 정체를 밝혔을 뿐이다. 그 서류 한 장이 그의 존재를 단순한 나이든 이방인에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술의 창조자로 순식간에 격상시켰다. 그는 문득 깊은 슬픔에 잠겼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란 이토록이나 쉽게, 이토록이나 천박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허름한 가방을 든 단순한 노인으로 여겨져 무시당했지만 이제는 엄청난 특허를 소유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었다. 그의 내면이나 지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지만 그를 대하는 세상의 잣대는 종이 한 장의 타이틀에 따라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그에 뒤따르는 갑작스러운 추앙을 한자리에서 동시에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때 서미란 작가가 조심스럽게 윤홍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조롱이나 흥미보다는 진심 어린 궁금증과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는 달리 훨씬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철수 옹, 정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만 이토록 대단한 계약을 맺고 계시면서도 어째서 이렇게까지 소박하게 지내시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에는 이제 윤홍의 가치관 자체에 대한 경의가 담겨 있었다. 윤철수 옹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다. 저는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편안하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진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앞으로 창출해낼 가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부를 쫓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미란 작가는 윤옹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를 단순히 드라마의 소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깊이를 지닌 존재로 존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정말 드라마 대사로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멋진 말씀이시네요. 하지만 이 순간 배정우가 여전히 굴욕감에 사로잡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윤홍은 다시금 현실적인 갈등을 마주해야 했다. 배정우는 다시 윤홍에게 다가오려는 듯했으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느꼈던 그 모든 굴욕과 분노를 윤홍에게 감동적인 말로 포장하여 반성하라고 요구하는 듯 했다. 어르신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모든 사람이 감동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피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처음부터 어르신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저도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말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보다는 상황 탓을 하는 비겁함을 담고 있었다. 윤철수 옹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감정의 동요가 배정우 개인에게 동조할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편견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차분하게 배정우에게 말했다.
배정우 씨가 느끼는 불편함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배정우 씨, 당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계약서와 특허증을 뽐내고 다녔다면 당신은 아마 또 다른 이유로 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이 우리 모두에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한 다의 승무원은 계속해서 윤홍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사과했지만 자신의 실수가 워낙 컸기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표했다. 그녀는 윤홍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등석 승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를 잊었습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제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윤철수 옹근 자신의 짐을 다시 정리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저도 이런 시선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제 일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물론 한 승무원님의 행동에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이 일이 만약 누군가에게 편견의 위험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은 그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을 남겼다. 이 반성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른 고객들이나 타인을 대하는 자세의 변화로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한 다의 승무원은 그 말에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듯 보였다. 서미란 작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마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처럼 완벽한 훈계와 화해의 장면이네요. 이제 엔딩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윤철수 온근 그 말을 듣고 엷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잠시나마 객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착륙을 준비하며 이 모든 소동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모든 경험은 그에게 인간 심리의 복잡다단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값비싸고도 서미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윤철수 옹의 삶의 철학이 명확하게 드러난 후 1등석 객실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되찾았다.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전의 숨막히는 적대감은 사라지고 존중과 반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승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했지만 윤옹을 향하는 시선에는 묵직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이 짧은 비행 동안 벌어진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각자의 교훈을 얻고 있는 듯 했다. 이윽고 배정우가 다시 윤옹에게 다가왔다. 이번에는 망설임과 수치심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굴욕감이 남아 있었으나 이전의 오만함이나 책임 전가하려는 비겁함은 사라지고는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례하게 굴 생각은 정말 없었는데 그저 제 오만함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존심 싸움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제가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의 사과는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았다. 공식적인 처벌의 위협 때문이든 윤홍의 확고한 철학 때문이든 배정우는 분명히 타격을 입었고 그 충격이 그를 일깨웠음을 알 수 있었다. 윤철수 온근 그가 이제야 진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배정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따뜻함과 냉철함을 동시에 담아 말했다. 배정우 씨가 저를 깔보려 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외모와 지위로 사람을 속단하는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의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우리 서로가 타인을 대할 때 조금 더 신중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배정우의 잘못을 용서하는 동시에 그 잘못의 근원을 인간 본연의 문제로 확장함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했다. 배정우는 그 말에 완전히 고개를 숙였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객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한 다이 승무원은 이제 1등석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그녀는 모든 승객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 친절에는 이전의 냉랭한 구별이나 경계가 사라지고 진심으로 상대를 존중하려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윤철수 온근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들이 자신이 겪은 불편함의 작은 보상이라고 여겼다. 얼마 후 오직유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다. 비행기는 이제 최종 착륙 태세에 돌입하며 김포국제공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윤철수 온근 좌석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심호흡을 했다. 단 몇 시간 만에 그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의 계약 내용과 직업적 지위가 의도치 않은 방식으로 만천에 공개되었고 그를 향한 시선은 마치 흑백 화면이 컬러 화면으로 바뀌듯 완전히 변모했다. 이런 극단적인 대비는 인간 사회의 이면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무시와 그에 뒤이은 추앙을 한 번에 겪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으로 쉽게 판단하고 그 껍데기 속의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그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는가? 그리고 자신은 왜 그들에게 진실을 미리 밝히지 않았는가? 그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답은 변함없었다.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든 그것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그는 그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그는 다짐했다. 다음에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더라도 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할 것이다. 기내에서 벌어진 이 일련의 사건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그의 감정은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었고 그는 분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을 깔보았던 사람들의 태도 역시 그들 나름의 사회적 통념과 추측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섣부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들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하며 속도를 줄여나갔다. 이 짧은 여행은 그에게 인간의 본성과 편견에 대한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겼다. 그가 이 비행을 통해 얻은 것은 계약 조율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떻게 오해를 풀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다. 윤철수 온근 마지막으로 모자를 다시 고쳤었다. 그의 가방 속 서류는 안전했고 이제 남은 것은 김포공항에서 회사 직원들과 새로운 협상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그는 이 코리안 스키스와의 인연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어떤 좌석에 앉든 어떤 옷을 입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의 가치와 성과에 충실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의 평온함은 이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완전히 멈추고 마침내 도어가 열렸다. 1등석 승객들이 한 명씩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다. 윤철수 온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과 모자를 챙겼다. 그는 이 짧은 비행 동안 벌어진 소동이 자신에게 남긴 감정의 앙금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가 짐을 다 챙겼을 때 승무원 한 다희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그의 앞에 다가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죄책감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윤옹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했다. 윤철수 고객님, 거듭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딱딱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정한 변화에 대한 의지가 느껴졌다. 윤옹근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한 승무원님은 분명 지금보다 훨씬 훌륭한 승무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뒤이어 서미란 작가가 다가왔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영감에 들떠 있었다. 어르신, 정말 멋진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최고의 드라마 시나리오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윤홍의 철학적인 태도를 높이 평가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고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창작의 구상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배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는 여전히 초췌했지만 이전과는 달리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죄송했습니다, 어르신. 만약 흥미가 있으시다면 앞으로 비즈니스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업가로서의 본능을 숨기지 못했지만 그 말 속에는 윤홍의 능력을 인정하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윤철수 옹근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대화는 배정우가 겉모습만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 사람을 보기 시작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윤홍은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며 잠시 멈춰섰다. 창밖의 활주로에는 수많은 대형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쉽게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을까? 화려한 옷이나 고가의 시계를 걸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자유가 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고 그 속에서 한 다의 승무원이 다른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윤홍은 이번 비행이 한 다이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자신에게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오해를 풀고,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그는 다시 한번 피부로 절감할 수 있었다. 그는 모자를 다시 고쳐 쓰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가방 속 서류는 무사했고 이제 그의 일정에는 새로운 협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코리안 스키즈와의 인연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어떤 좌석에 앉든 어떤 복장을 하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에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만약 다음에 같은 비행편을 타게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낡은 모자를 쓰고 편안한 차림으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것이다. 기내에서 벌어졌던 그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았다. 윤홍에게는 감정이 상하고 분노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을 낮잡아 봤던 사람들의 태도 역시 그들이 속한 사회적 환경과 편견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측의 결과일 수 있음을 성찰했다. 물론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실수로 이어지는지를 모두가 깨달은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했다.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규정하면 결국에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은 하루였다. 윤철수 옹근 공항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그는 속으로 옅게 미소 지었다. 어쨌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다행이었다. 다리가 조금 불편했던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저 멀리서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이 보였다. 코리안 스키스 측에서 마중 나온 그의 기술팀 직원이었다. 그는 직원과 합류하여 채 올라탔다. 차 안에서도 그는 잠시 전의 일들을 되새겼다.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오만했던 배정우가 당황하는 모습, 서미란 작가가 드라마를 보듯 즐거워하다가 경악으로 바뀌던 표정, 그리고 한 다의 승무원의 죄책감 섞인 시선 속에서 싹튼 반성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유익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눈앞에 나타난 상대가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가치를 지닌 인물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랐다. 그것이 흥미로운 만남일 수도 있고 불편한 조우일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든 그 안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그는 믿었다. 윤철수 온근 마지막으로 청자들에게 조언했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 안에 숨겨진 심리와 감정의 흐름을 상상해보라고. 저는 굳이 제 정체를 밝히거나 제 성과를 과시하여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개인의 명예보다 일 자체가 중요했고 그의 기술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공항을 나서며 많은 이들이 진작 말씀해 주셨다면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던 것을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공허함을 느꼈다. 말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사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인간적인 태도가 아닐까? 윤철수 온근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앞으로도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거칠애 없이 거리를 걸을 것이다. 그것이 1등석이든 아니든 그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렇게 할 뿐이다. 자신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깨달음이라도 줄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 그는 이 말을 끝으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기술 개발과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또 다른 비행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는 부디 편견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